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라 입니다. 보이지 않는 뇌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기술. 저자는 사토 도미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홋카이도 출생,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유니온 대학 건강과학연구소와 루마니아의 스펠할레 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이분은 입버릇의 심리학, 이 부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기호, 강점과 약점, 날마다 변하는 기분이나 컨디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몰츠 박사는 원래 파리 대학과 로마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다. 오랫동안 여성 미용 성형을 담당하던 몰츠 박사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성형 수술을 받은 여성들 대부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성형수술 후 자신의 미모가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수술은 실로 간단한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은 그들이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수술 후 좋은 방향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뤄낸 것이다.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인생이 호전된 것은 반드시 외모 변화뿐만은 아니다. 자신의 외모가 변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새로운 자아 이미지가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외모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런 발견이다. 자기 마음의 거울에 비친 모습, 즉 자아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자신의 아름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전보다 더 예뻐졌다는 자신의 믿음이 큰 변화를 이뤄낸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자. 운이 좋은 사람,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 등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인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행운이 따르거나 꿈을 실현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운을 좋게 한다거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기분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까지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아 이미지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총합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아 이미지가 형성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한다. 쉬운 예로 표정, 자세, 말투, 걸음걸이 등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이것이라고 선택한 것들이다.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타고 있는 자동차, 살고 있는 곳, 하고 있는 직업, 받고 있는 수입,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건강 상태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을 선택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꿈이 없다거나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다거나 틀에 박혀 있다고 느끼는 것도 지금까지 스스로 형성해온 자아 이미지가 그 자체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이미지 변혁이 필요하다. 낡은 자아 이미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아 이미지를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자아 이미지가 선택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면한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처럼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살아가는 힘이란 즉 선택하는 힘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연출하는 힘이다. 설사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호화저택에 살고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고 일에도 성공해서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거듭 말하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가 되고 싶다 또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와 같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내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가 가장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은 생후 3살에서 4살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인간은 일생에서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학습하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에게는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분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전적 혹은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도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가능하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을 어떤 기분으로 살아갈 것인가? 좋은 감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는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가에 따라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의 표출 방식이 달라진다. 뇌의 신경회로는 뛰어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살적 몸에 밴 깊은 습관도 바꿀 수가 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자아 이미지의 확립은 사고방식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방법으로 뇌 안의 사고 회로를 강화시키고 반복적으로 신경 회로 안에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긴장을 풀고 유쾌한 마음과 쾌적한 몸 상태를 유지한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확립한다. 상상 체험을 통해 목적 달성 의지를 깨운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3가지 훈련 방법에 공통된 중요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상의 언어 사용법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못해 라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입버릇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기분이나 몸의 컨디션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180도 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뇌 안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뇌 생리학을 비롯한 여러 최신 연구로 밝혀진 과학적인 견해이다. 나는 30년 전 세미나를 열고 참가 멤버들에게 이론을 철저하게 체득시켰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입버릇을 잊게 하고 긍정적인 입버릇을
익히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에 세미나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날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 눈부신 실적으로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강연 의뢰가 쇄도했으며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아 이미지는 언어에 의해 그 형태가 갖춰진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젊고 건강하다. 일을 잘한다. 일상을 즐기며 산다. 꿈을 향해 진전하고 있다. 이런 모든 사고가 언어에 의해 정립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 없이는 어떠한 상상이나 사고도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생각을 할 리가 없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뇌는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온 언어를 의식적으로 집어넣어 자기의 모습이나 인생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젊다라고 늘 자신에게 말해보자. 귀를 통해 들어온 언어는 다시 몸속으로 스며들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젊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젊다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체내에는 베타 엔드로핀 같은 위한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어 실제로 젊고 건강해진다. 따라서 항상 젊게 지내고 싶다면 나는 아직 몇 살이야처럼 구체적인 나이를 넣어 말해보자. 정말로 자신이 그런 기분이 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이 혼잣말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젊고 활기에 넘쳐. 체력도 좋고 정신도 건강해 라고 계속 되뇌어보자.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에 넘쳐있는 상태가 좋다. 거듭 말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나이나 젊음에 대해 특별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은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 그것은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계속 말하는 동안 그 입버릇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반드시 장수할 수 있다와 같은 자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기를 두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거나 낚시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등을 혼잣말로 계속 말하는 것이다. 과학자로서 내가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자아 이미지와 더불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뤄내는 자아 실현 시스템이 갇혀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구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실패하는 게 아닐까?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내게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처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계속 방치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패배의식이 생기게 된다. 그 현저한 예가 실현의 패턴이다. 남자건 여자건 언젠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연애를 스스로 망치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몸에 익은 패배의식이라도 얼마든지 멋지게 떨칠 수 있다. 패배의식의 자아 이미지에서 승리의식의 자아 이미지로 전환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의 힘으로 제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 놓아야 한다. 내 애인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애인은 성실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본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랑은 마음의 에너지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커진다. 사랑도 행복도
지속될 수 있다. 머리로 상상할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면 뇌가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이 소리내어 말한 것은 귀를 통해 들어가고 뇌는 그것을 착실히 읽어낸다. 뇌가 60조에 달하는 온몸의 세포에 지령을 내리고 몸은 뇌의 메시지대로 현실에서 움직이려고 한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긴장이나 스트레스, 불안이 제거되고 실로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 또한 사랑이나 행복이 지속되면 확신이 서게 되고 심신이 모두 쾌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이 강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주 우울해하는 성격이라면 괴로운 일이 계속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태연한 척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다. 별것 아니야. 일시적으로 상황이 나빠졌을 뿐이야. 이렇게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동안 점점 밝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낙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힘이 자연히 솟아날 것이다. 평상시의 사고방식을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무심코 하는 생각에도 그 나름대로의 버릇이 있다. 이러한 습관은 좀처럼 자각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인격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언어에 의해 의식이나 사고가 형성되며 여기에는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파티에는 꽃과 와인을 선물로 보내야겠다. 조금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도 뇌 속에서 언어를 사용해 행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는 좋아하는 요리를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어 라고 생각하면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진다. 맛없다, 맛없어라며 짜증을 내며 먹으면 입맛을 잃기 때문에 실제로도 맛이 없어진다. 언어의 의미는 뇌에서 판독되어 자율신경계에 의해 현실화된다. 그 생리적인 구조만 알고 있다면 언어를 이용해서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이나 기분, 컨디션까지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좋지 않은 기억을 빨리 잊고 싶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시험 삼아 이야기해보자. 설령 최악의 기분일 때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라고 자신을 향해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감정을 다해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실제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훈련을 거듭하는 동안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받아들이는 관점도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전환된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말,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원하는 상태, 꿈이나 희망, 인생의 목표 등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중얼거리면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자신의 뇌와 친해지는 일이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에는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깃들어 있다. 긍정의 말로 여유를 만들어라.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든 항상 생각이 존재하듯이 마음속에도 늘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서 모든 감정을 제거해버리면 풍부한 색채를 잃어버려 단조롭고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도 쾌와 불쾌가 있다. 쾌의 감정이 유지되면 치밀한 사고가 가능하고 지적인 문제,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반면 불쾌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으면 내면이 혼란스러워져 일이나 사고의 능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다. 쾌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불쾌한 감정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 원하는 바대로의 인생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음이 즐거울수록 신체 내에서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된다. 이러한 호르몬은 못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행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 의욕을 높여준다. 또한 몸 안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물질 대사의 리듬을 활기있게 해준다. 기분과 감정을 현명하게 조종해 쾌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육체와 정신에 행복을 얻는 열쇠인 것이다. 반면 불쾌한 감정은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분노를 느끼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솟는데 이는 공격 또는 도피가 가능한 그런 에너지가 체내에 급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되풀이할수록 몸에는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잘 풀렸어. 고마워. 기쁘다. 즐겁다. 맛있다. 예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힘내야지. 매일 이런 말을 하면 몸과 마음의 쾌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나아가 그 말대로 실현되도록 뇌가 뇌 신경계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유익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나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나쁜 일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매우 안정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무엇보다 권장하는 낙천적 사고이며 마음의 자산이다. 마음이나 언어 습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재산이다.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드는 일 없이 몇 세대를 걸쳐서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인간의 뇌는 크게 구뇌와 신뇌로 나뉜다. 구뇌는 이른바 자율신경계라 불리는 것으로 호흡이나 심장 박동 등 무의식 중의 신체의 움직임을 관장한다. 이에 반해 신뇌는 사물에 대해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인간의 의사를 담당한다. 이처럼 두 개의 뇌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신뇌의 기능 중 하나인 상상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머릿속에 레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이는 신뇌가 상상한 시큼한 레몬의 이미지가 구뇌에 반응해 실제로 레몬을 먹는 것도 아니면서 먹는 것과 같은 생화학 반응이 신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뇌와 구뇌는 상상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뇌에서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구뇌는 그것에 충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신체에 주게 된다. 누구든지 남의 험담을 들을 때가 있다. 때로는 그것이 속을 후련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남의 욕을 한참 하고 나면 나중에 마치 자신이 그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스스로에게 혐오감이 든 적이 없는가? 그와 반대로 남을 칭찬한 후에 마치 자신이 칭찬받은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많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가? 언어는 말을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머리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말하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미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젊다 라고 스스로 인식시키는 칭찬의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마음속에서 뻔뻔하다거나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뇌는 그런 사소한 갈등까지도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처럼 겉으로만 칭찬하는 척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럴 땐 오히려 좋아하는 여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나는 배우 김태희가 너무 좋아. 얼굴이며 스타일이며 다 멋지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거든. 어떤 옷도 잘 소화해내고 말이야. 너 요즘 예뻐졌네? 뭐뭐씨, 피부가 정말 고와졌어요. 이렇게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실제로 말이 되어 나오는 순간 뇌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칭찬의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동안에 뇌는 자신이 말한 대로 되기 위해서 내면 쪽으로나 외면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칭찬의 이득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한 사람이 더 젊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남을 많이 칭찬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그렇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이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켜준다. 체온을 36도에서 37도 사이로 유지하고 호흡을 통해 신체 내에 산소를 흡입하는 것도 자율신경계가 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이처럼 대뇌의 의식적인 명령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신뇌가 이미지화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응한다는 재미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사실과 상상의 구별이 없다. 자율신경계는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없다. 자율신경계는 인칭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고통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감동받은 영화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내용이 상관없이 말을 한 당사자의 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전두엽을 자극해 쾌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더욱 오래 지속시키려 한다면 무엇보다 온몸의 세포에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효과적이다. 즉, 낙천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매개로 모든 세포를 쾌감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 즐거웠던 과거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재현한다거나 장래 계획을 미리 상상한다. 혹은 언젠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의 풍광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즐거운 사건, 맛있는 식사와 와인 등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껏 유쾌해진다. 생각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육체 운동을 통해서도 쾌감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30년 가까이 꾸준히 조깅을 해오고 있다. 빨리 뛰기보다는 천천히 가볍게 뛰는 것이 좋은데 시작한 지 15분에서 20분이 되면 뇌 안에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혈액 속으로 방출된다. 다음은 누구나 낙천가가 될 수 있는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한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의 해결책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어쩔 도리가 없는 상태라고 해서 결코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일이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작업이다. 자신이 그 창조 대열에서 한 몫을 한다는 인식이 없다면 창조의 즐거움이나 일의 재미가 생겨날 리가 없다.
일에 대한 사고 회로를 아주 조금만 바꾸어 비관적인 사고를 낙천적 사고로 전환해보자. 이 지겨운 회사 당장 때려치울 수 없을까?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신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 일을 즐기자라고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발상 전환이다. 직업을 놀고 즐기기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스 셀리에 박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나는 일생 동안 그리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한스 박사는 자신에게 연구는 놀이였기 때문에 항상 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돈을 부르는 입버릇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칭찬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 법칙을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도 있다. 즉, 돈을 한껏 찬양하는 것이다. 돈은 참 소중한 거야.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나는 돈복이 있어. 이렇게 좀 더 돈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실제로 돈이 모이게 된다. 반대로 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유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더러운 것. 그래서 돈이 싫은 거야. 이런 돈을 부정하는 말만 하면 돈이 자신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린다. 소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언어 습관은 뇌 세포의 활동을 저지한다. 꿈을 실현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셈이다. 수입을 늘려서 좀 더 즐기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삶이 좋다. 이렇게 계속 말해보자. 그리고 밝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되는 한 뇌는 해결책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그 결과 금전 상태는 분명히 날로 호전된다. 뇌는 언어의 내용을 구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서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은 것은 버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실현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뇌가 정보의 선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서로 연결된 두 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연결 부위에 있는 그물코 모양의 신경, RAS가 정보의 선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라스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관심이 없는 것은 걸러내어 의식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부동산 정보가 넘쳐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부동산 중개소 입구와 전신주마다 주택이나 토지의 전세 또는 매매 광고가 빽빽하게 붙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늘 접하지만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자신이 이사하거나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정보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게 된다. 이렇듯 뇌 안의 라스는 신경계가 그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내가 습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 자신의 소망을 말로 표현해서 뇌에 강하게 입력하고 라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물은 뇌 안에 축적된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머릿속을 바꿔야 한다. 성공하는 입버릇, 실패하는 입버릇. 인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새로운 회로를 형성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물코 모양의 신경계 라스가 기능을 발휘해 열심히 필요한 정보 수집에 돌입한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어떤 말이 실패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언어, 자신의 능력을 한정짓는 언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남을 시기하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을 두고 저 녀석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저 녀석은 재능도 있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도 있어. 그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성공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기 변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남을 시기하는 입버릇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버릇을 자각하지 못한다.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남을 시기하는 입버릇을 가진 사람은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누구처럼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답은 자신이 운이 나쁜 인간이라는 자기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감 없는 인간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뭐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니면 포장마차나 선술집에서 상사를 욕하거나 동료를 헐뜯는 사람, 늘 불평 불만에 가득 차서 자신의 실패담만 늘어놓는 사람 등은 지금 당장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버릇대로 점점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간다.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사업이나 상사 운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출세하기가 힘들다. 자신의 실패담을 늘어놓을수록 그것이 뇌 속의 프로그램처럼 돼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게 된다. 반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 선배나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를 향상하기 위해 마음을 닦는다. 이것이 사업이나 인생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왕 말을 하려거든 성공하는 말버릇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행운이야. 좋은 동료, 좋은 거래처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져서 정말 감사해. 더 큰 일을 맡게 되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어. 나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 같은 성공하는 입버릇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1에서 2주 정도 지속해보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60조 개 세포 하나하나에는 유전자가 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형질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물이 지구에 탄생한 이래 25억 년에 걸쳐 획득한 유전 형질, 그리고 환경 적응 유전자, 발현 유전자 등 온갖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인간의 우수한 유전자를 나는 성공 유전자라고 부른다. 인류 지나 500만 년의 역사로 획득한 뛰어난 능력이 유전자 속에 입력되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모두에게 공통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존재를 2단 로켓에 비유해 보겠다. 로켓의 앞쪽에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해 획득한 의식이나 능력 등 온갖 정보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1단계 로켓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2단계 로켓에는 1단계 몇백 그리고 몇천, 몇억 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 정보량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다. 이 2단계를 점화한다면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 재능, 건강과 장수까지 온갖 바람직한 자질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한계를 너끈히 뛰어넘을 만큼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상력은 의지보다 강하다. 의지는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상력에 비하면 의지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도 암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에밀 쿠에 박사는 자기 암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칙을 세웠다. 1번. 의지와 상상력이 경쟁하면 반드시 상상력이 이긴다. 2번. 의지와 상상력이 일치하면 그 힘은 화가 아니라 적이다. 3번. 상상력은 유도할 수가 있다. 의지보다 상상력을 우위에 두는 것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상은 인생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상상력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금연이나 다이어트 등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만 그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선뜻 실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금연의 성공에 건강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 또는 다이어트의 성공에서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소망을 이루고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실감나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즐겁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나는 이것을 상상체험에 의한 꿈의 실현이라고 부른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적당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덕택에 체중은 줄었으면서도 피부나 머리카락은 이전보다 더 윤기가 흐른다. 혼잣말을 하는 등 어떠한 노력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 속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고 싶다면 자신과 같은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을 달래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불안, 망설임, 후회 등의 감정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또는 최근에 잠시 활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에서 헤어나고 싶다면 자신과 똑같이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에게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계속 좋은 말을 해주어 의욕을 북돋아준다. 괜찮아. 반드시 해결될 거야. 진심으로 말하면 상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를 격려하는 자신 역시 그 이상으로 기운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모두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좋은 입버릇을 권하는 것은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온 언어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기찬 사람을 만나서 길을 나누어 받으려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반대로 언어로 길을 생산해내서
그 기운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이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말을 하면 언어 그 자체의 의미나 영향력에 의해 뇌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그리고 상상이 점점 확장되면서 기분도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뇌는 괜찮아, 이것으로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해결 방법을 속속 찾아낸다. 방해가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의 힘으로 능숙하게 자기 통제가 능숙해지면 어떤 불안도 떨쳐낼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렇게 낙천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그대로 두지 않고 나름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은 나의 것으로 한껏 나래를 펼치게 되어 있다. 언어로 뇌에 영향을 준 다음 뇌로 하여금 답을 찾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본래 가지고 있던 강인함이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좋아해야 한다. 최근 뇌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80세나 90세가 되어도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죽기 반년 전까지 계속 발달한다. 그리고 뇌 발달의 최고 조건은 학습 의욕이다. 지혜를 짜내고 연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뇌를 사용하므로 학습 욕구가 높아질수록 뇌는 점점 발달한다. 60세부터 80세에 이르는 시기를 그때까지 뿌린 씨앗의 결실을 수확하는 황금의 20년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기가 아닌 자신이 해야 되는 생의 과업이나 보람을 가진 사람들의 제2의 인생인 것이다. 이 황금의 20년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을 사는가이다.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주위에는 퇴직한 뒤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겠다고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 친구는 교회에 있는 골프장 근처에 집을 지어 퇴직한 후에는 마음껏 골프를 칠 수 있는 삶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자 기뻐한 것도 잠시 남아도는 시간과 자유를 주체하지 못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빠져있던 골프에 점차 흥미를 잃었다. 어린 시절 또는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것,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어른이 된 후 경황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 황금의 20년 동안 해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 인생이 꼭 나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처럼 믿는다. 변화란 바꿔 말하면 성장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걱정이나 쓸데없는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고 좀 더 느긋하고 낙천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자. 낙천적 사고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분투하는 능력을 말한다. 낙천적 사고를 하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가벼운 운동으로 마음을 가볍게 할 것을 권한다. 나는 매일 아침 40분 이상 조깅을 하고 다리 스트레칭을 40회 정도 하고 있다. 운동을 하기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근력과 체력, 면역력이 향상된다. 또한 낙천적인 유전자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은 큰 재산이 된다. 인생을 변하게 하는 신호, 괜찮아.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을 접한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맞닥뜨리거나 차가 밀려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럴 때는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자.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면 틀림없이 인생이 크게 변할 것이다. 즉, 자신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받아들인다. 왜 괜찮은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입에서 소리내어 말해버리면 그 다음은 뇌 전체가 최선을 다해 대답을 찾아내고 정말 괜찮다고 말할 만큼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 나는 지금까지 갖은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을 한탄하거나 입 밖으로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도라서 다행이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무리 큰 타격을 입어도 뇌가 잘 해결해준다. 이때 뇌는 내 개인의 지식이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듯하다. 인류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축적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온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분명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왜 괜찮은지에 대한 이유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는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한 지 겨우 5분 만에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괜찮다 라는 메시지는 뇌에 보내는 강렬한 쾌의 신호이다.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몰려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해도 뇌는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가능한 방향에 대한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비밀의 방을 가져라. 인간의 뇌는 머리로 생각하거나 이미지화한 것을 그대로 배선해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잘 활용하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첫 단계로 머릿속에 이상의 방을 만들어 본다. 먼저 작은 방 하나를 떠올린다. 아파트의 방 하나라도 좋다. 좀 더 실감나는 이미지를 원한다면 고급 가구점이나 백화점의 가구 매장에 나가 이상적인 방에 딱 어울릴 만한 테이블이나 의자, 소파 등을 찾아본다. 그 체험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 머릿속 비밀의 방을 재현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15분 정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즐긴다. 말의 순서만 바꿔도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법칙은 자신이 먼저 상대를 믿어야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원래 리더십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기술이 아니라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사들 중에는 부하 직원에 대한 칭찬은 아끼면서 비판에는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다. 더욱이 변명의 기회는 물론 개선을 위한 충고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면 비판을 받는 사람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이를 악물게 된다. 명심할 것은 먼저 비판한 뒤에 칭찬하면 그 칭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약속한 기한보다 조금 늦게 기획안을 작성했다고 해서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면 곤란해. 하지만 포인트는 제대로 잘 짚어냈군.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아무리 칭찬한다 해도 그 칭찬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잘했어.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냈군. 시간만 잘 지켰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가? 단순히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뀐다.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 꿈이 너무 커서 곤란한 일은 결코 없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룰 수 없는 소망은 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의 소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 멋진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보람 있는 일과 충분한 자금이 필요해. 이런 강한 욕구가 영향력 있는 발상을 낳는다. 그리고 꿈을 한없이 크게 키워 성장해 나가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피하려고 한다. 자신이 품은 꿈이 크면 클수록 뇌는 더 활발하게 답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그 결과 필요한 수단을 스스로 물색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강의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꿈과 소망을 가지면 몸과 마음에 활기가 넘쳐난다. 진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 뇌에는 꿈을 스스로 실현시키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그 구조를 잘 활용하기 위해 좋은 말을 자주 하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니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아 피곤해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밤에는 푹 잠들 수 있겠는걸?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다음날 아침에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자신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겸손 탓에 이제껏 손해를 보며 살아왔다. 앞으로는 스스로를 쉴 새 없이 칭찬하여 점점 더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다. 일에 대해 욕심이 생겼다. 옛날에는 돌다리를 두드린 뒤에 건너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괜찮아, 희망이 있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 덕분이다. 돈을 예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가난 때문에 생활에 쫓겨 바쁘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 이 나이에 바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야. 돈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 같다. 자금 융통에 골머리를 앓는 일도 없어졌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모아준 것처럼 입버릇의 효과는 말한 순간부터 당장 나타난다. 그것이 계속 쌓여 인생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라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는 방법은 이전 책들과 마찬가지로 책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이 나옵니다. 그 도서관에서 대여하시면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